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예측 말라 ETF 대부의 조언. 시장을 예측해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항상 꾸준히 투자해야 합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운용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2년 국내에 처음으로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한 배 대표는 2022년부터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이끌고 있다. 그가 국내의 성장의 씨앗을 뿌린 ETF 시장은 20여 년 새 120조 원 규모로 커졌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50% 넘는 성장을 보였다. 배 대표는 ETF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대해 매매 편의성과 상품 다양성으로 자본시장의 투자 욕구를 충족해주고 있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표는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펀드에 비해 ETF는 매매가 너무 쉽고 또 글로벌 상품들까지 나와 있어 주식보다도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며 ETF의 이 두 가지 강점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는 모두 823개의 ETF가 상장돼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해 1조 8천억 원 넘는 규모로 ETF를 순매수했다. 배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통한 수익 실현을 위해선 장기로 분산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지난 2007년 이후 17년 새 주가가 75배 넘게 오른 애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 돌이켜보면 애플 주가가 75배 넘게 오른 것이지만 그 사이 고점 대비 최대 손실폭이 60%가 넘기도 했고 MDD가 30%를 넘어간 경우만도 5번에 달했다며 이렇게 낙폭이 큰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75배라는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기간 나스닥 100 지수는 11배 올랐는데 그 기간 MDD가 30%를 넘은 경우는 2번뿐이었다며 애플이란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그만큼 위험성은 떨어져 장기로 가져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이 훨씬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배 대표가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뿐 아니라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배 대표는 장기로 분산 투자가 유망한 테마로는 반도체를 꼽았다. 그는 지금은 기술의 시대라며 투자할 테마를 고를 때 역시 향후 12년 좋을 테마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은 갈 테마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고 더 나아가면 모든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도체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취임 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브랜드를 에이스로 바꾸고 처음 내놓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TOP4 플러스 SOLACTIVE ETF는 최근 1년 81, 6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순자산 총액은 1200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시장 내 점유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한투운용의 ETF 순자산은 지난해 연초 2조 9088억 원에서 연말 5조 9179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올 들어선 6조 원을 넘어섰다. ETF 시장 점유율은 57%로 점유율 3위인 KB자산운용과의 격차도 3%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배 대표는 올해 자산 배분 상품인 타깃데이트 펀드에 주력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배 대표는 지난 2022년 ETF에 집중하는 TDF인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 시리즈를 내놨다. 이 펀드 시리즈의 지난해 연평균 수익률은 24.12%로 국내 TDF의 연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돌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자산 배분 상품의 대표가 TDF라며 투자자들이 장기로 투자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상품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와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는 우회로로 사용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합병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날 SPAC 합병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5개월 후 발효되는 새 규정은 SPAC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SPAC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다. 공모로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금을 모은 뒤 합병할 비상장 우량기업을 물색한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SPAC 주식을 통해 기업 인수에 참여하게 되고 피인수 기업으로서는 복잡한 규정을 피해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선 지난 2020년과 2021년 860개의 SPAC 이 모두 246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선전한 것처럼 성공적인 합병 결과를 도출한 SPAC 이 드물었다는 것이다. 2021년 이후 합병이 완료된 401개의 SPAC 가운데 합병 계획 발표 때보다 주가가 오른 SPAC은 27개에 불과했다. 세크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SPAC 이 기업 합병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합병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퍼뜨리면서 주가를 올리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IPO 수준으로 SPAC 합병의 정보 공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크는 SPAC 이 헤지펀드나 유명인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손을 댔다. 새 규정에 따르면 SPAC는 향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 규모와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정이 발효되면 SPAC의 인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고금리로 금융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SPAC를 통한 우회 상장 건수가 31건으로 급감했다. 게리 겐슬러 세크 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기업이 우회로를 이용해 상장을 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허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 약세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업황 전망이 나쁜 종목을 중심으로 52주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전날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의 수는 147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와 비교할 때 약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2차전지 대형주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LG화학, SK온을 자회사로 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2차전지는 주요 셀 소재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더해 배터리 광물 가격 하락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국발 정책 변동 불확실성 등이 대두해 업황 전망이 크게 악화했다. 특히 테슬라가 연초부터 중국 독일 시장에서 가격 인하를 이어가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 지난해 연말 태연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가 부각된 건설주 가운데서도 52주 신저가가 속출했다. 특히 신용평가업계와 증권가에서 상대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크다고 평가받은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코오롱글로벌을 비롯해 현대건설, 남광토건, 범양건영, 일선건설 등 건설주 다수가 연초 이후 52주 신저가를 새로 갈아치웠다. 또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 화학정유 부문에서도 52주 신저가 종목이 상당수 나왔다. 최고은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화학업종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 경기 환경에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중심의 대규모 증설이 진행된 탓에 그간 누적된 공급 과잉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체로 작년 4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기 침체 및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며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분류되는 호텔신라, GKL, LG생활건강 등도 새해 들어 52주 신저가를 찍었다. 반면 이 기간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은 반도체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업황 개선보다 개별적인 이슈에 힘입은 사례가 많았다. 경영권 분쟁에서 사모펀드가 승소하며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불거진 남양유업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통합해 상장한 셀트리온,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된 한화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수요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각각 지난 2일과 22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한편 코스피는 올해 들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과 15, 18, 19, 23일 등 총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전 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하며 약세장을 지속 중이다.